1999년 2월 6일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의 작은 슈퍼에서 77살 할머니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공포 속에서 살아남았고 동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그리고 사건 발생 9일 뒤 경찰은 범인을 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붙잡힌 사람들은 19살에서 20살 사이의 청년 3명. 수사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판도 끝났습니다. 3사람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17년 뒤 법정에 전혀 다른 사람이 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진범이라고. 저 사람들은 범인이 아니라고. 그날 나라 슈퍼에서 무너진 것은 한 가족의 평범한 일상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노인의 생명, 유족들의 삶,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범인으로 살아야 했던 세 청년의 청춘까지 모두 그 사건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입니다. 1999년 2월 6일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겨울 새벽의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그 골목 한편에 나라 슈퍼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낮이면 동네 사람들이 오가고 물건을 사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던 곳,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동네 슈퍼였습니다. 그날 새벽, 가게 안에는 가족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위 박 씨, 아내 초애 씨, 그리고 초애 씨의 어머니, 유 할머니, 77살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낯선 사람들이 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이후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새벽 시간 3명의 강도가 나라 슈퍼에 침입합니다. 목적은 금품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가족들은 순식간에 공포 속으로 내몰립니다. 강도들은 가족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했습니다. 가족들은 저항하기 어려웠습니다.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공포였을 겁니다. 강도들은 금품을 챙겼고 얼마 뒤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 할머니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새벽을 보내고 있던 한 노인이 그날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동네는 이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누군가는 이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비극은 이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사건 발생 9일 뒤 경찰은 용의자 3명을 붙잡았다고 발표합니다. 그들은 인근에 살던 청년들이었습니다. 19살, 20살. 이제 막 사회로 나가야 할 나이였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이들이 범행을 자백했다고. 언론은 사건 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안도했습니다. 유 할머니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범인은 잡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밝혀진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붙잡힌 세 청년은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지적장애가 있었고 일부는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을 잘 몰랐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훗날 말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맞았다고 겁을 먹은 상태에서 시키는 대로 진술했다고 원하는 답을 해야 했다고 당시 수사의 핵심은 세 청년의 자백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됐습니다. 문제는 그 조서 안에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삼례 3인조 가운데 일부는 지적장애가 있었고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서 속 범행 내용은 달랐습니다. 범행 계획, 범행 동선, 범행 수법, 범죄와 관련된 전문적인 표현들까지 지나치게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훗날 재심 과정에서는 이런 내용이 과연 당시 청년들의 실제 언어 능력과 맞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더구나 조서에 적힌 일부 내용은 실제 사건 현장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이름 앞에는 범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친구들이 직장을 구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평범한 미래를 준비하던 시기 그들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왜 자신들이 붙잡혔는지, 왜 이런 죄를 뒤집었어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시절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인에 대한 단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999년 11월 나라 슈퍼 사건이 발생한 지 약 9개월 뒤 부산지방검찰청에 한 제보가 들어옵니다.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산지검은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용의자 3명을 붙잡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삼례 3인조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행에 대한 자백도 나왔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 빼앗아간 금품, 범행 직후의 행동,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황들까지 진술에 포함됐습니다. 부산지검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전주지검으로 사건을 넘깁니다. 만약 그때 이 수사가 끝까지 이어졌다면 나라 슈퍼 사건은 전혀 다른 결말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유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진짜 범인들에게 향했을지도 모릅니다. 감옥 안에 있던 세 청년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주지검은 새롭게 지목된 용의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사건은 다시 닫혔습니다. 진범일 가능성이 제기됐던 사람들은 풀려났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세 청년은 그대로 범인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진실은 묻혔습니다. 한쪽에서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진범 수사가 조용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주교도소 교화위원 박영희 씨였습니다. 박영희 씨는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강인구 씨를 만나게 됩니다. 강인구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범인이 아니라고.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영희 씨는 이들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나라 슈퍼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수소문 끝에 피해자 유족인 최 씨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영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고 진심 어린 설득 끝에 마침내 유족과 박영희 씨는 함께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려 했고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여러 기관과 언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재심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 이미 끝난 사건으로 취급되던 사건,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뒤집기에는 너무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그래도 박영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들었던 억울함을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삼례 3인조는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누명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인이라는 낙인은 여전히 따라다녔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에도 박영희 씨는 사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하던 이 사건은 박준영 변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15년 넘게 이어져 온 의문은 그때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15년 박준영 변호사는 삼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묻혀있던 기록들이 하나씩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을 멈추게 한 결정적인 자료가 있었습니다. 1999년 2월 18일 피해자 사위 박 씨가 촬영해 두었던 현장 검증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삼례 3인조가 범행을 재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면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범행을 직접 저지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수사기관 관계자가 재현 과정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관의 강요와 다그침에 겁을 먹은 채 영문도 모르고 범행 신용만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이 영상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17년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여겨졌던 사건, 이미 결론이 내려졌던 사건. 법원은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2016년 초 한 남성이 유족을 찾아옵니다. 그는 1999년 부산지검 수사 당시 진범으로 의심받았던 인물 가운데 한 명, 이 씨였습니다. 그는 유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나라 슈퍼 사건에 가담했다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이 대신 처벌받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고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사람들이 그의 말을 쉽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은 이미 17년 전 일이었습니다. 뒤늦은 고백 하나만으로는 모든 것을 뒤집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는 당시 나라 슈퍼에서 훔쳐간 폐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녹그릇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범행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범행에 사용했던 물건들을
어디에 버렸는지까지 진술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실제 범인만 알 수 있는 정보로 여겨졌습니다. 유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너무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과거 부산지검 수사 자료와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범인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질문은 곧 법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재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사에서도 보기 드문 장면이 펼쳐집니다. 진범이 증인석에 선 것입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라 슈퍼 사건에 가담한 것은 자신들이라고. 삼례 3인조는 범인이 아니라고. 그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실제 범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들의 무죄를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유족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당시 훔쳐갔던 물건들, 범행 직후의 행동, 그리고 범인만 알 수 있었던 세부 정황들까지 17년 동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다른 자료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 현장 검증 영상, 부산지검 수사 자료, 그리고 재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범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무죄를 진범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마침내 결론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재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법원은 삼례 나라 슈퍼 사건으로 복역했던 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범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환호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낸 날들, 감옥 안에서 보낸 청춘, 출소 후에도 감당해야 했던 시선들, 그 모든 것은 어떤 판결로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2016년 11월 4일 검찰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그 순간 삼례 3인조의 무죄는 최종 확정됐습니다. 범인이라는 낙인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잃어버린 삶의 일부까지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1999년 2월 6일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작은 나라 슈퍼에서 시작된 사건은 17년이 지나서야 다른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 할머니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삼례 3인조는 자신들이 하지 않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던 박영희 씨, 오랜 기록을 다시 들여다본 박준영 변호사, 그리고 뒤늦게라도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노력 끝에 비로소 사건은 다시 쓰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재심으로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모든 책임자가 잘못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당시 부산지검이 넘긴 진범 수사 자료를 검토했던 전주지검의 담당 검사는 재심 이후에도 당시 판단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일부 수사 관계자들 역시 재심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범은 뒤늦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유족들 또한 삼례 3인조의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죄 없는 사람들을 범인으로 만들었던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납득할 만한 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은 단순히 진범이 누구였는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노인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가 있었고 그 범죄의 책임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향했던 사건입니다. 유 할머니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의 삶도 그날 이후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청년은 자신들이 하지 않은 죄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시기를 빼앗겼습니다. 진실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은 이미 무너진 삶을 되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할 때 억울한 옥살이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사람은 그날 나라 슈퍼에서 생을 마감한 유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 너무 오랫동안 이어졌던 또 다른 비극들입니다. 이상 멈춰버린 그날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이었습니다.